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이사 오고 처음으로 컨텐츠 찍네요. 뒷배경이 다소 지저분한데 조만간 좀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자, 아무튼 오늘은요, 이사하고 나서 처음 하는 컨텐츠긴 한데 다소 오싹하고 잔인한, 좀 여름에 어울리는, 요즘에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3개의 잔인한 형벌 베스트 5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좀 다소 심각한 이야기, 정치적인 이슈, 뭐 약간 좀 역사 이런 거 많이 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재미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치만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잔인한 형벌들, 이 형벌들의 의미를 우리가 좀 이렇게 배우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형벌은요, 사실 본보기였어요. 고대에는 이제 약간 치안이라던가 경찰 이런 것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인을 저지른다던가 도둑질을 저지른다던가 아니면 역모를 꾸민다던가 뭔가 죄를 지면 너네도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본보기의 하나의 그게 형벌이 그런 용도였기 때문에 잔인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사람을 목을 댕강 자른 다음에 긴 작대기에다가 머리를 꼽아서 이렇게 전시했습니다. 그것을 효시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잔인한 형벌 5가지를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잔인한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요참형입니다. 요참, 요통, 두통, 요는 헐입니다. 요참형은요, 중국의 은나라 고대 사형 방법의 하나라고 하는데 작두로 목을 자르는 것도 아니고 팔을 자르는 것도 아니고 허리를 댕강 자르는 것입니다. 마치 프랑스의 기요틴 같은 건데요. 기요틴은 다 이제 목만 자르죠. 그런데 중국의 은나라에서는 허리를 잘랐습니다. 근데 이 형벌의 무서운 점은 허리를 잘라도 어느 정도 살아있는다는 거죠. 그리고 허리를 자르는 순간 다리가 살짝 움직였다는, 살짝 걸으려고 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다리가 일단 근육이 이렇게 경련이 일어나면서 다리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댕강 날아간 상태에서 말을 합니다. 아픔을 느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순식간에 레드썬 하고 딱 죽여주는,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의 기요틴 같은 게 참 어떻게 보면은 고마운 단두대예요. 한 방에 죽여주니까. 하지만 서서히 죽는 게 제일 잔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람이 그래도 길게는 몇 분간, 짧게는 몇십 초간 의식을 가지고 생존에 있으면서 아픔을 느끼면서 파닥파닥 하면서 죽는다. 뭐 이런 거라서 요참형이 그런 형벌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하체가 날아가고 뭐 수류탄으로 인해서 이제 폭발하거나 그런 군인이 이제 어느 정도는 살아있었다는 그러한 기록도 있고요. 중국 기록에서는 그 사람이 이제 댕강 허리가 잘린 상태에서 죽기 전에 피로 저주하는 글을 쓰다가 죽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는 고대에 서양에도 있습니다. 서양 같은 경우에는 목을 많이 쳤는데요. 특히 이제 종교개혁 때 이런 사제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랬을 때 목을 댕강 잘랐을 때 몸이 잡고 여기다 끼고 걸으면서 뭐 성경을 암송했다라는 그러한 일화도 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에 있는 조각 그 내용이죠. 그리고 아무튼 몸이 꿈틀꿈틀 움직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참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역시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아픔을 느낄 만한, 내가 고자라니 영 좋지 못한 곳을 맞아서. 자, 거세형입니다. 거세형은요, 중국에서 실제로 행해졌고, 원래는 거세라는 거는 내시들에게 행해졌던 거지만 그것이 형벌로 행해졌죠. 여러분, 여기서 퀴즈. 중국에서 거세형을 당한 유명한 사람이 있죠. 사기라는 책을 쓴 사람. 누구? 그쵸, 사마천이죠. 이분도 바로 거세가 돼서 고자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즐기고 난 뒤 한 48세에 고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냥 말년에 학문 연구에 이제 몰두하고 역사서를 쓰는데 훨씬 몰두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난 딱히 할 것도 없고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 거세는요, 주로 어떤 식으로 이제 거세를 하냐면 내시 만드는 방법과 똑같죠.
이제 음경이나 음낭을 실로 꽉 묶습니다. 그래서 까맣게 변해가지고 피가 통하지 않게 해서 자연적으로 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어린 나이일 경우에 그게 똑 떨어지기도 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어른인데 안 떨어지면은 그렇게 까맣게 죽은 살을 이제 칼로 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혈을 합니다. 지혈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남자분들은 여기 쉬가 지나가는 그 오줌 통로, 요도, 좋은 용어 있죠. 요도가 있는데 그 요도에다가 새 깃털을 꼽는다던가 아니면은 대나무로 만든 대롱을 꼽습니다. 빨대 같은 걸 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꼽은 다음에 3, 4일 정도 아문 뒤에 그거를 빡 뽑았을 때 이제 그 소변이 철철철 나오면 사는 거고, 소변이 만약에 안 나오면 죽는 겁니다. 요도가 막혀서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치사율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음경도 잘랐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고자 거기 다 잘랐어요. 그냥 뭐 음경이든 음낭이든 싹 다 거세.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요차명을 안 보여드렸네요. 죄송해요. 오랜만에 콘텐츠 하다 보니 긴장했어요. 요차명은 이렇게 허리를 댕강 자르는 겁니다. 왜 칼이 되게 고등어같이 생겼지? 자, 어쨌든 요차명은 이런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거세형인데, 모자이크니까 여러분 너무 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야한 것 같기도 하고. 얘도 지금 얘도 지금 싹 다 자른 상태인데요. 이렇게 그냥 중국은 깔끔하게 싹 자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싹 다 제거할 경우에는 죽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너무 높으니까 거의 50%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좀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울이만 자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울을 자르면 이제 남성의 기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내시를 만들었다고 해요. 너무 손동작이. 네, 아무튼 그런 게 바로 거세형이고요. 이제 남자로서의 기능을 잃는 거, 약간 굴욕적이기도 하면서 이제 사마천이 이제 한무제에 노여움을 사가지고 괜히 바른 말했다가 한무제로 하여금 이제 거세형을 당했다는 게 유명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슬렁슬렁 톱질하는 톱질형입니다. 흥부가 박을 타듯이 그렇게 톱질을 하는 건데 저는 요거 정말 잔인하더라고요. 고대 로마 때, 고대 로마 3대 왕제 칼리굴라가 즉위 당시에 행해졌던 형벌이라고 합니다. 죄인을 거꾸로 매답니다. 죄인을 거꾸로 매달고요. 와, 잔인해. 거꾸로 매달아서 이제 톱질을 합니다. 거꾸로 매달면 이제 엉덩이가 있고 딱 톱을 꼽을 만한 곳이 딱 있지. 그래서 거기다 엉덩이 사이에 톱을 꽂고 슬렁슬렁 톱질하세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쫙쫙쫙쫙 장기부터 해가지고 쫙쫙쫙쫙 이제 여기서 잔인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머리가 마지막에 썰리기 때문에 아픔을 다 느껴. 아픔이 느껴져. 어떡해. 여러분, 사실 내가 왜 이 느낌이 느껴지냐면 여러분 겨울에 약간 엉덩이 사이에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내가? 그 로션을 잘 안 발라주면 엉덩이 사이가 살짝 터가지고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러지? 엉덩이가 터가지고 살짝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렇게 쓰라릴 때가 있거든요. 나만 그런가? 가끔 그럴 수 없어. 엉덩이 그 갈라진 부분에 로션을 잘 발라줘야 되는데 그것도 아픈데 엉덩이에다 톱을 넣다니 너무 잔인해. 근데 이러한 형벌을 보면서 심지어 그 로마 황제 칼리굴라는 이걸 보면서 식사를 하셨다고 해요. 그 엄청난 양의 피를 흘리는 걸 보면서 스테이크 먹었다고 합니다. 지켜봤다고. 와인 마시고. 근데 이것은 이제 서양에서는 이렇게 거꾸로 잘랐는데요. 아시아에서는 반대로 잘랐다고요. 머리부터 잘랐다고 합니다. 근데 차라리 머리부터 자른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머리부터 자르면 빨리 죽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톱질형 세 번째. 아픔 느껴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팽형입니다. 팽형은 말 그대로 무쇠 솥에다가 사람을 익혀 죽이는 것인데요. 이거는 동양과 서양이 좀 차이가 있는데 음식 방법에 대한 차이입니다. 동양 같은 경우에는 찜 요리를 해 먹죠. 그래서 동양은 가마솥에다가 끓는 물에다가 백숙처럼 쪄서 죽이는 거. 그런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름에다 많이 튀겨 먹잖아요. 그래서 끓는 기름솥에다가 사람을 튀기는 이제 치킨이냐 백숙이냐 뭐 이런 차이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팽형이 행해졌습니다. 서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진나라 때 모사 여기기가 실제로 팽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그만큼 스케일이 큰 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집안의 원수, 그러면은 원수를 갚은 다음에 그 사람의 몸의 일부를 먹는 그러한 습성, 풍습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전에 여후가 이제 그런 사람 돼지를 만들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 서태후가 여후를 만들었나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람의 다리를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이제 돼지처럼 만들어버리고 팔다리를 다 잘라서 짧게 돼지처럼 만들고 돼지랑 같이 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술로 만들어서 자기 아들을 먹였다 막 이런 식의, 아마 서태후였던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중국은 사람 돼지를 만드는 그런 형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복수를 그 사람은 사람을 가지고 술을 만들어서 마신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팽형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잔인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팽형은요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이렇게 솥을 준비를 해요. 솥을 준비하지만 불은 붙이지 않아요. 불을 붙이는 척만 해요. 그냥 액션만 해. 그리고 사람을 데려와, 죄인을 데려온 다음에 죄목을 이제 얘기를 하죠. 죄인은 뭐뭐뭐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팽형을 당하겠소,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솥에 한번 들어갑니다. 물을 뿌리기도 한대요. 그리고 솥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면서 죽은 척을 하면서 나온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죽은 사람인 척 연기를 하고, 그 사람은 이제 호적에서도 이제 삭제되고 이제 앞으로 죽은 사람인 거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인사도 하면 안 되고 죽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대해야 된대요. 그래서 평생을 죽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지내다가 죽어야 된다고 합니다. 양반에게 주로 했던 형벌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사회적 매장? 뭐 약간 굴욕을 주는? 뭐 그 정도의 형벌인 것 같은데 무슨 의미야? 예,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자, 근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스카피즘이라는 건데, 저는 이건 처음 들었어요. 지금까지 이런 형벌은 없었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솔직히. 스카피즘은 고대 페르시아의 처형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옛날 처형 방법인 것 같은데, 잔인해요. 자, 이것은 기정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배에 버려지는 형벌입니다. 배에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처절하게 버려지는 형벌입니다. 자, 일단 발가벗긴 사람을요, 이렇게 되게 길고 좁은 보트에다가 눕힌다던가, 딱딱하게 막 묶어가지고 눕힌다던가, 아니면 아주 속이 텅 빈 그런 관짝 같은 나무에다가 이제 묶고 머리만 내놓고 팔다리만 내놓게 합니다. 자,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주 작고 좁은 보트에 묶는데, 이게 물에 둥둥둥 뜨게 묶는데 팔다리 내놓고 얼굴은 내놨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잔인함은 이제부터 시작돼요. 이 죄수에게 우유와 물을 억지로 막 먹여요. 우유랑 꿀을 먹이면 달달한 꿀과 우유가 만나서 이제 폭풍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설사가 이제 몸에 이렇게 묻고 막 냄새가 풍기면서 주변에 벌레들을 꼬이게 하죠. 그럼 파리들이 날아와서 얘한테 와서 알을 까고 이제 구더기가 생기면서 몸에 구더기가 파고 들어가고 각종 곤충의 습격을 받으면서 벌도 쏘이고 이러면서, 이게 페르시아 막 그쪽 지역에서 이제 막 그런 아마존 같은 데도 막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곤충이 있겠어요, 그런 날씨에. 그럼 그 곤충들의 습격을 받고 굶어 죽고 탈수가 생기고 온갖 굴욕과 막 그런 게 느껴지면서 곤충한테 습격을 받고 막 괴로움을 다 느끼고 죽는 거죠. 너무 싫어. 차라리 좀 죽여달라고 막 외칠 것 같아. 그러니까 스스로 내 온갖 똥독이 올라서 죽기도 하고. 아무튼 얘 너무 더럽네요. 탈수 기아, 그리고 막 더러운 폐혈성 쇼크 뭐 이런 걸로 죽는다고 합니다. 아니면 곤충으로 인한 독이나 알레르기 이런 걸로. 이 스카피즘은요,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사도세자가 생각이 나네요. 사도세자도 좁은 뒤주 안에서 물도 먹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그 안에서 용변을 해결해서, 그리고 나서 4, 5일간 겨우 살아있다가 이제 죽잖아요. 탈수에 의해서. 그런 거랑 비슷한, 좀 정말 이것도 좀 잔인한 버려지는 형벌. 정말 이것도 잔인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온몸에 꿀을 바르고 벌에 쏘이게 해가지고 죽이게 한다든지. 참 고대에는 잔인한 형벌이 많지 않았나. 저는 이게 제일 잔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유랑 꿀을 먹으면 배가 아픈 게 정상이구나. 제가 달달한 라떼를 먹으면 꼭 화장실 직행을 하거든요.
우유랑 단 거 먹으면 안 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형벌을 한번 재미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 형벌 5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잔인하셨는지. 저는 5번이요. 내 몸에 내 응가가 묻는 것도 싫고, 막 벌레들이 내 몸에 기어다니고, 막 구더기가 내 몸을, 너무 서서히 죽잖아요. 죽일 거면 빨리 죽여주는 게 정말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스카피즘, 또 다른 사진도 있네요. 이렇게. 자, 만약에 강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흙에다가 묻기도 한대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팔다리는 내놓고 얼굴은 내놓고 곤충을 유유히 난 뒤 얘는 끊임없이 설사를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잔인한 형벌. 자, 여러분들은 1, 2, 3, 4, 5번 중에 뭐가 제일 잔인했는지 한번 댓글로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여름도 다가오니까 조만간 약간 공포 시리즈로 3개의 여러 귀신 시리즈나 또 공포 시리즈로 또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다음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